처음 뵙겠습니다. 돈 버는 건축, 호구되는 건축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 감독관입니다. 돈 버는 건축, 호구되는 건축의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건축 시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건축주를 보호하고 건축 시공 행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원리나 체계 또는 작동 방식의 메커니즘을 알려줌으로 해서 건축주가 시간과 경비를 놀라울 정도로 절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방송입니다. 건축주가 건축 시공과 인테리어를 발주하여 완공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끝에서 아주 불리하게 출발하는 달리기 선수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건축 설계사도 건설 시공사도 그 어느 누구도 건축주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하시고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제 채널이 건축주를 도와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독관이란 용어와 그 역할입니다. 감독관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이번 시간에선 건축주가 건축 설계와 시공을 의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사 감독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건축 행위는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주가 진행하기에는 출발선이 벌써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끝자락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건축주에게는 아주 불리한 작업의 수행입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공사 관계자가 바로 건축 감독관이란 직책입니다. 건축 설계사도 시공회사도 이 직책을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생소한 직책이지만 광급공사에서는 예외 없이 건축 시공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직책이므로 감독관을 필수적으로 파견하여 시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합니다. 민간공사에서는 특별히 건축 경험이 풍부하여 감독관이란 자리의 중요성을 경험해본 건축주분들이 아니고서는 잘 고용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일반 건축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이며 주위에서도 감독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예비 건축주분들은 건축 설계 사무소와 건설 시공사의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독관의 중요한 역할을 학습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축 시공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줄 건축 감독관을 찾는 일이 제일 먼저 선행되셔야 됩니다. 건축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감독관이란 자리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건축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감독관이 하는 역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감독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첫 번째를 우선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설계 도면을 다시 재검토하여 설계상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 그리고 과설계가 되어진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 도면을 새롭게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설계 보완 작업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설계 도면의 정확한 리딩과 실전 설계 경험 및 현장 시공 경험이 부족하면 설계 도면을 작성한 건축사를 비롯한 시공사를 설득시켜 설계 도면을 수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계 도면을 검토하여 수정을 지시하면 대부분의 건축사와 시공사가 큰 저항 없이 납득하고 수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절대적 기술의 우위로 인한 것입니다. 설계 도면의 체크와 수정은 건축 시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며 돈 버는 건축 시공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보통 건축주분들은 설계 도면의 완성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미완성된 도면으로 인한 피해 정도의 심각성도 잘 모르시지요. 대부분의 경우 설계사무소에서 작성된 설계 도면이 100%의 완성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건축 설계 사무소의 현실은 설계 도면의 완성도가 60% 미만인 미완성 설계 도면의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것보다 더 엉망인 설계 도면도 시중에 많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사무소에서 작성된 설계 도면들이 왜 대부분 60% 정도의 완성도밖에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루어 보게 될 설계사무소 생존 전략에 의한 설계 도면의 부실편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 90% 이상의 설계 도면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설계사무소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기가 아주 힘들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무소를 찾기도 힘들지만 설령 찾았다 해도 선택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가의 비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건축주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립니다. 설계비는 총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3에서 8% 정도밖에 안 되므로 설계는 꼭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 의뢰하라고 항상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만 시공사에게 호구되지 않는 설계 도면으로 기본적인 첫걸음을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가로 부실하게 작성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회사의 견적을 의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니 공사의 초기 단계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허구되는 건축 시공의 출발입니다. 부실한 설계 도면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중 설계 변경이 빈번하며 그 설계 변경의 행위가 전부 다 건축주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추가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공사 전에는 공사 금액을 타 회사와 비교하여 조율할 수도 있지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 금액을 타사와 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시공사가 제시하는 설계 변경 추가 금액을 모조리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너무도 잘 이용하는 시공사가 바로 최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는 회사입니다.
다음번 방송에서 최저가 입찰 시공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도 건축주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방송을 기약하며 조감독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